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도 신은택 원장님 모시고 암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쏙쏙 모아서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인사 주세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찾아뵙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암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방송에서 다뤄주길 원하시는 내용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신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얼마 전 저희 병원 입원 환자 보호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암 환자분들은 어떤 영양제를 챙겨야 하는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실 요즘같이 방송 등에서 영양제 사용이 난무하다 보니까 저도 진료 중에 영양제에 솎아달라거나 반대로 영양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 자주 듣게 됩니다. 더구나 암 환자분들이라면 함부로 먹기도 꺼려지는 반면에 암의 치료와 재발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는 광고나 추천에 본인 마음은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암 환우분들에게 영양제는 단순히 영양을 보충해주는 보조제만이 아니겠죠. 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지만 그중에 미량 영양소의 결핍으로 인한 DNA 손상이 주요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엽산,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철분, 아연 등의 결핍 그룹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암 발생률이 2배 정도 높았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저도 그 관련 내용을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오랜 시간에 걸쳐서 대사 이상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과정을 겪는 환자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상태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암 환자분들에게 영양제 추천이나 권유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누가 어떤 것을 복용하고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무턱대고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태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항암 치료 등 치료 중에 있으신 분들은 치료제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등 대학병원 처방 이외의 다른 것들은 복용을 금지시키게 되죠. 꼭 암 환자만이 아니더라도 실제 영양제 남용의 폐해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간 기능이 나빠진 환자분이나 소화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영양제를 줄이도록 권고해서 그 증상들이 호전되는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로 인해 간 기능 저하가 오는 경우들이 흔하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들을 금지시키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저런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존해서 가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암의 표준 치료와 더불어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영양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를 잘 구분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영양제들은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자, 두 번째는요, 반대로 특정 암 환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영양제. 자, 마지막으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표준 치료 함께 이용했을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 이렇게 한번 추천해 봐 주시죠. 먼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이 챙기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우선 암의 재발과 전이에 대한 걱정들이 늘 많으시잖아요. 암의 재발 전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원인을 활성산소로 보고 있거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영양제, 즉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영양제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비타민 C, 또 셀레늄, 글루타치온, 비타민 E,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각종 파이토케미컬 등이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비타민 C 그리고 셀레늄이실 건데요.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정맥 주사로 맞으시면 항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도 하죠. 셀레늄의 경우는 수술 후에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수술 후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경구로 복용하는 것도
암의 재발 방지에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항산화 영양제의 경우에 항암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복용을 잠시 중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항암 치료가 대부분 활성산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암 치료와 상충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중이시라면 최소한 3일 정도 후부터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암 환자분들에게 꼭 권유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유산균인데요.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항암제로 인해서 장내 유익균들이 거의 사멸해버리고 말거든요. 네네. 장 건강이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의 저하는 물론 간의 해독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환자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역시 면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중 농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보충은 근육 주사와 경구 투여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영양제들이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인데요. 암 환자분들에게는 더욱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특정 암 환자분들이 혹시 주의해서 복용해야 할 영양제들도 설명해 주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영양제 중에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제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폐암 환자분들의 경우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암의 재발과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보충제 형태로는 섭취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치료 역시 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영양치료이신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시면 결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또 간암 환자분들의 경우 철분제 섭취는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전립선 수술 후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소팔메토는 호르몬 억제제와 충돌이 되기 때문에 복용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유방암 환자분들 역시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고 있으시다면 이소플라본이나 크림베리, 칡, 홍삼, 석류 등의 성분은 호르몬 억제 치료제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다고 해서 내게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술 후 또는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와 같이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양제도 알려주시죠. 조금 전에 간암의 경우 철분제가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간암 환자분들의 경우 간 기능 저하로 해독 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의 영양제는 반드시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 환자분들은 이소플라본이나 셀레늄 섭취가 권장되고 있고요. 위절제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비타민 B12 흡수 장애가 흔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사제로 보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췌장암이나 담낭암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지용성 비타민과 아연, 철분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제 중에서 심장 독성 있는 항암제, 대표적인 것이 아드리아마이신인데요. 이런 경우에 코큐텐이라는 영양제를 복용하셔서 심장 독성을 예방하시는 것을 또한 권장드립니다. 또 항암 치료로 인해서 골수 형성 기능이 저하돼서 호중구 감소증이 우려되는 경우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는 영양제가 골수 기능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케르세틴이라는 영양제가 열 내성을 줄여주고 암세포 사멸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께 챙겨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류만큼이나 다양하게 적용되는 영양제 사용법,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자신의 상태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각자의 몸 상태, 식이 습관 등은 다 다르고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영양의 불균형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독소가 몸에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보다 적절한 영양제를 찾으신다면 모발 미네랄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중금속의 오염 정도를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신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